스페어라이 AI 브리프로 인공지능 산업의 최신 동향 2024년 10월호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PDF 내 하단에 있는 페이지 번호를 기준으로 먼저 1페이지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영국, EU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유럽형의회의 AI 국제조약에 서명을 했으며 서명국은 조약 이행을 위한 자국 내 입법이나 행정조치 채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AI 규제 법안 SB 1047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내용입니다. AI 규제 법안이 모델 개발 시 다양한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AI로 인한 심각한 피해 발생 시 AI 기업을 고소할 수 있는 법안이었습니다. 3페이지에서는 호주 의회가 8월 21일 동의 없는 딥페이크 음란물 공유를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9월 26일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4페이지는 운해 AI 자문기구가 9월 19일 인류를 위한 AI 거버넌스 최종 보고서를 발간한 소식입니다. 목적은 AI의 위험을 해결하고 혁신적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권고안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제시 방안은 AI 국제 과학 패널 구성, AI 표준 교류 체계 마련, AI 사무소 설립 등입니다. 5페이지 내용은 바이든 행정부는 AI 업계와 협력 방안으로 엔스로픽과 오픈AI를 포함한 총 16개 AI 기업으로부터 AI 안전 서약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대상 기업은 미국의 빅테크가 대부분이며 대한민국에서는 네이버와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고 유럽에서는 미스트랄 AI, 중동은 TAI와 G42이 있고 캐나다의 코이어, 중국의 지프AI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에서는 오픈AI가 9월 12일 추론에 특화된 AI 모델 O1 프리뷰를 출시한 소식입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예선 문제 테스트에서 GPT-45의 정답률은 13%였으나 O1의 정답률은 83%였으며 코딩 능력을 평가하는 코드포스 대회에서는 상위 11%에 해당하는 성적을 기록하였고 탈옥 시도의 대응 능력 점수도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7페이지에서는 메타의 AI 모델 라마의 다운로드 수가 3억 5천만 회 달성하며 활발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머이도 최근에 한국어 성능에 대한 호평이 있으므로 라마와 제머이에 대해 모두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8페이지는 구글 AI 신기능 잼스와 이미지 생성 모델 이마젠 3 출시한 소식입니다. 구글이 2024년 8월 28일 잼스를 발표하였습니다. 잼스는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가로 설정 가능하고 원하는 목표에 맞게 미세 조정하여 사용자 맞춤형 AI 챗봇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마젠 3를 제미나이 앱에 통합하고 모든 언어 이용자에게 확대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9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소스 소형 언어 모델 파이 3.5를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2024년 8월 22일 언어 모델 3종을 허깅 페이스를 통해 공개하였으며 각각 빠른 추론과 복잡한 추론, 시각 작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파라미터가 38억 개로 3.8B이므로 SM에서도 비교적 작은 모델이지만 미스트랄 7B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하는데 커뮤니티들은 어떤 의견을 낼지 궁금합니다. 11페이지는 AI 글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스타트업인 하이퍼라이트가 리플렉션 70B 오픈소스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외부의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12페이지는 영국 옥스퍼드대의 연구 결과로 글로벌 AI 칩 분포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내용입니다. 즉 AI 개발에 필수적인 GPU 클러스터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30개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GPU 클러스터가 집중된 순서로 컴퓨트 노스, 컴퓨트 사우스, 컴퓨트 사막으로 분류하였는데요. 대한민국은 첨단 GPU를 보유한 네인클라우드 등의 클라우드 사업자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컴퓨트 사우스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도상으로는 컴퓨트 사막인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어 좀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13페이지에서는 메타가 LLM의 품질과 정확성을 평가하는 자가학습 평가자를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연구는 8월 8일 논문을 통해 공개하였는데 합성 데이터를 활용해 인간이 데이터에 주석을 달 필요 없이 LLM 평가자를 교육하는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에서는 캐나다 스타트업 코히어 연구진의 8월 20일 공개 논문에서 LLM의 사전학습 데이터의 코드를 사용하면 비코드 관련 성능도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5페이지에서는 중국과학원과 중국 주요 대학 연구진은 8월 15일 재판 시뮬레이션으로 LLM의 법률 역량을 향상하는 방법에 관한 논문을 공개한 것을 소개합니다. 16페이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벤치마크 챗봇 아레나가 편향과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일부 AI 연구자들이 지적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챗봇 아레나의 편향과 투명성을 지적한 곳은 미국의 앨런 AI 연구소, 런던 콘메리대의 마이크 쿵 연구원입니다. 특정 벤치마크의 평가를 맹신하지 말고 여러 벤치마크를 통해 교차 체크하거나 정성적 평가와 직접 사용을 해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7페이지는 영국 정부가 AI 교육기업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스토어 프로젝트를 발표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AI허브와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정부 예산을 한화 기준으로 7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하며 이번 프로젝트는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70억 원이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18페이지에서는 미국의 여론조사 기업 유고브가 8월 28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 근로자의 48%는 AI로 인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39%는 영향이 없거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는 의견이 집계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직장에서 AI 도구를 주 1회 이상 상용한다는 응답 비율이 20%였으나 현재 27%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19페이지에서는 아이빈 기업 가치 연구소에서 생성 AI 시대 인적 잠재력 재해석 보고서가 발간되었다고 소개합니다. 기업들은 보통 생성 AI를 통한 프로세스 간소화와 자동화에 집중하지만 생성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은 직원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업무 흐름 혁신으로 기업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미래 업무에 대한 비전 수립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조사 대상 절반 이상의 임원진이 향후 3년 내 생성 AI로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업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비전을 가진 기업의 72%는 새로운 아이디어 탐색을 위해 위험 감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식한다고 합니다. 20페이지에서는 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나우에 따르면 AI 도입으로 2028년까지 영국에서 61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소개합니다. 통신, 미디어, 기술, 교육, 의료 분야는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지만 반면 유통 분야, 제조업, 금융 서비스 분야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AI와 같은 복잡한 기술의 구현과 유지 관리를 위해 40만 개의 기술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서비스나우는 여러 선서진국들이 2028년까지 글로벌 인재 수요가 공급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